안녕하세요, 오렌지킹입니다. 오늘도 좋은 신발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. 이 박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지금쯤이면 계실 것 같아요. 발매가 이미 되어서 이 박스를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. 제가 어릴 때 보던 나이키 오리지널 박스여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일단 오늘 리뷰할 모델을 다 같이 보시죠. 에어조던 11 브레드입니다. 에어조던 11은 에어조던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에어조던 1도 있고 뭐 4, 6 유명한 신발이 많지만 팅커의필드가 디자인한 에어조던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역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발이에요. 팅커의필드라는 이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? 나이키, 그 다음에 에어조던의 전설적인 신발 디자이너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100인 중에서 유일하게 신발 디자이너로서는 유일하게 그 중에 뽑힌 그런 분이에요. 그분이 디자인한 최고의 신발 에어조던 11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검은색과 빨간색을 가진 이 신발을 저희는 브레드라고 부르곤 하는데요. 이 브레드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네이밍은 아니고 블랙 앤 레드를 이제 합쳐서 브레드라는 이 신조어라고 하죠.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. 이제 시카고 불스의 컬러이기도 하지만 이제 승리의 컬러이자 이제 플레이오프의 컬러라고도 부릅니다. 이 컬러, 검빨 컬러를 승리의 컬러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이클 조던이 91, 92, 93 그리고 96, 97, 98 세 번씩 연속 우승한 3핏을 2번이나 했는데 그 당시 모두 이 검빨 색상의 에어조던을 신고 있었어요. 콩코드 같은 신발은 이거보다 일찍 나왔죠. 그 다음에 이 브레드는 그 후에 나온 컬러입니다. 96년 정도 돼서야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박스도 콩코드 오리지널 박스와는 조금 다른 후기에 나온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희는 흔히 그냥 뭐 카드보드 박스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에어조던 11만의 박스는 아니었고요. 그 당시에 나왔던 나이키 제품들이 모두 이 박스를 사용했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리지널 박스도 좋아요. 좋은데 조던 11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 서랍식 박스란 말이죠. 2009년 스페이스잼이 레트로 되면서 등장했던 이 서랍식 박스가 에어조던 11의 상징과도 같은 박스였는데 그 후로도 계속 서랍식 박스가 나오다가 2012년에 브레드가 한번 재발매가 되었었는데 서랍식 박스가 아니었어요. 그냥 일반 에어조던 박스에 그냥 이 플라스틱 커버만 들어서 나와서 왜 이렇게 브레드가 이렇게 유명하시면서 이렇게 천대를 받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년도부터 다시 서랍식 박스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11 브레드에게 서랍식 박스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뭔가 원가 절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에어조던 11 브레드 2019년 레트로는 1996년에 나왔던 오리지널 에어조던 11 브레드에 가장 가깝게 복각을 한 제품입니다. 오리지널 실루엣이 대체 뭐야? 라고 말씀하신다면 일단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이 에나멜의 높이입니다. 에나멜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. 우리가 이제 그 낮은 에나멜 높이에 언젠가부터 굉장히 익숙해져서 이 오리지널 실루엣이 약간 둔해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높은 게 좋긴 좋은데 이 에나멜 낮았었을 때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이 좋은 거니까요. 1996년에 나왔던 뭐 콩코드, 브레드, 콜롬비아 같은 이 모든 신발들은 굉장히 높은 에나멜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위에서 보시면 에나멜 가죽이 절단된 커팅면을 보시면 하얗게 회색 혹은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리지널 1996년 오리지널들은 모두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. 두 번째로는 점프맨 로고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. 카드에 있는 로고를 볼게요. 마이클 조던이 왼손에 공을 들고 점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로고로 만든 거예요. 이 오른쪽 켤레는 맞아요. 이쪽을 보고 있는 거지. 근데 왼쪽 켤레를 보면 반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. 이게 오리지널 디테일입니다. 왜냐하면 이 1996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이 마이클 조던의 이 점프맨 로고의 방향에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뭐 오른쪽을 보고 있든 왼쪽을 보고 있든 상관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. 2005년에 발매되었던 에어조던 11 DMP라는 모델이 있습니다. 콩코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콩코드 보라색 대신에 이제 금색 디테일링이 들어간 신발이었어요. 그 신발부터 왼쪽에 있는 점프맨이 오른쪽 켤레에 있는 점프맨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죠. 말하자면 이 방향을 통일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
2005년 이후에 나오는 에어조던 11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점프맨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. 이 점프맨이 있는 이 부분의 가죽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란 말이에요. 크게 보면 공이 있는 부분이 앞쪽을 향해야 이 가죽 면적에 딱 들어맞습니다. 네,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나왔던 모델들은 공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 뒷부분 패딩에 너무 가깝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.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았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거를 2016년이죠. 스페이스잼 이 오지를 이제 표방하면서 나오면서부터 1996년에 나왔던 점프맨 방향과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었습니다. 그 다음 보셔야 될 것은 점프맨 조던 탭이 있어요. 이 전까지는 점프맨이라는 그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에어조던 11부터 이 점프맨이라는 아예 텍스트를 달아주면서 이 조던의 로고가 점프맨이라는 걸 좀 알려준 거죠. 근데 이 점프맨 텍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 글씨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점점점점 점박이들이 있어요.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NBA 선수들이 입었던 이 저지에는 이 숨구멍이라고 하죠. 그래서 똥구멍이 막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. 그거를 약간 형상화한 그런 텍스트인데 이게 레트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좀 약간 신경을 덜 써줘서 되게 이 부분을 좀 무성의하게 만들어줬었어요. 근데 이 작은 부분까지도 오리지널에 맞게 복각을 해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웃솔에 드러나는 이 카본 플레이트, 카본이죠. 이 카본 플레이트의 색상이 굉장히 하얘진 걸 보실 수 있어요. 이전의 레트로는 은색 혹은 좀 더 짙은 회색의 느낌이었었는데 굉장히 밝아졌습니다. 물론 이거는 좀 과하게 밝아진 것 같기는 해요. 이 정도로 하얗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, 제 기억에.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좀 밝은 은색의 느낌인데 이번 레트로에는 정말 바둑판처럼 체크 무늬가 하얗고 까만색으로 너무 하얗게 바뀐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카본 무늬도 제가 봤던 사진들,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좀 더 강해진 사각형의 카본 무늬였던 것 같아요. 그 밖에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 아웃솔 색상이 조금 짙어졌어요. 짙어지고 약간 좀 불투명해졌다고 할까요?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불만인데 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. 에어조던 11을 리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예요. 이게 높아지면서 토박스 부분, 이 발가락에 들어간 토박스 부분도 굉장히 좀 넓어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 예전처럼 반업했는데 너무 커요. 그래서 팔고 반다운했어요.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하지만 이 발볼이 넓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발 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에어조던 11을 신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새끼발가락 부분이 이 끝에 닿아서 너무 아파요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에나멜 가죽을 애초에 신발에 쓴 이유가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할 때 조금 더 이 신발이 뒤틀리지 않게 서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 늘어나지 않는 에나멜 가죽을 쓴 거거든요. 물론 이 외관적으로도 멋을 위해서 쓴 거긴 하지만 메쉬로 된 신발 혹은 요즘 니트로 된 신발도 많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천연 가죽으로 된 신발은 신으면 좀 늘어나요. 근데 에나멜 가죽은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발 길이에 맞추시기보다 발볼에 맞추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발볼 때문에 에어조던 11을 반업해서 신었다라고 하시면 토박스가 아무리 높아졌다고 한들 발볼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업해서 신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혹은 나는 발볼은 괜찮은데 발등이 낮아서 반업을 했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정 사이즈로 가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리뷰를 하고 또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하면서 또 반응도 많이 살펴보잖아요. 그러면서 좀 많이 보였던 글, 그다음에 반응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. 대단한 신발인 걸 알겠지만 솔직히 나는 이쁜지 잘 모르겠다. 그리고 요즘 조금 유행에 뒤처진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. 물론 유행과는 관계없는 유행에 좀 뒤처진 디자인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에어조던을 사랑하고 굉장히 또 마이클 조던 키즈라고 하죠. 이 30대가 훌쩍 넘어버린 마이클 조던 키즈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갖고 싶고 너무너무 원했던 그런 신발입니다. 에어조던 11을 신고 특히 이 브레드를 신고 마이클 조던이 이뤄낸 최종 성적이라고 하죠. 이 성적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규 시즌 72승 10패 그리고 정규 시즌 MVP
그다음에 올스타 게임 MVP, 그다음에 NBA 파이널 MVP, NBA 우승, 이 정도의 성적을 낸 그런 신발입니다. 저희는 흔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고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해서 염소죠. 최근에는 뭐 누구도 고트다, 얘도 고트다, 뭐 새로 나온 신은 얘도 고트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정도의 성적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Greatest of all time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다음에 리플도 많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